요즘 주변에 은퇴하신 분들 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내가 좀 더 철이 들었어야 했는데.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뭘 잘못하셨을까요? 사기당한 것도 아니고 투자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착하게 사셨어요. 남 도와주고 체면 지키고 부탁 들어주고.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지금도 자식 걱정에 돈 보태주고 계신가요? 친구 부탁에 거절 못하고 계신가요? 명절이나 경조사 때마다 부담스러운 금액 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꼭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노후 자금이 적은 분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착한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왜 위험한지, 어떻게 하면 내 노후를 지킬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 어떻게 거절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정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자, 먼저 불편한 진실부터 말씀드릴게요. 노후에는 착하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우리 평생 착하게 살라고 배웠잖아요. 남 배려하고 도와주고 양보하라고요. 근데 노후에는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때는 착해도 괜찮아요. 잘못된 선택해도 다시 벌 수 있거든요. 일하면 되니까요. 근데 노후는 다릅니다. 한번 나간 돈은 다시 못 벌어요. 그리고 착한 선택이라는 게 안전한 선택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출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예요.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박영수 어르신 얘기 들어볼까요? 올해 69이십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착하게 사셨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심 좋기로 소문났고요. 은퇴할 때 퇴직금 8천만 원 받으셨어요. 그때 8천만 원이 많아 보였대요. 몇십 년은 먹고 살 것 같았다고 하세요. 근데 5년 만에 반이 날아갔어요. 4천만 원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어디에 쓴 거냐고요? 큰아들 결혼할 때 전세금 보태줬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형만 도와줬냐? 며 서운해했어요. 결국 둘째한테도 똑같이 줬어요. 셋째가 사업 시작한다고 하니까 또 도와줬고요. 명절 때마다 자식들 용돈 주고 손주들 용돈 주고 친구 중에 장사 시작한다는 사람 있으면 빌려주고 경조사 다니면서 체면 지키느라 쓰고 이렇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5년 만에 절반이 사라진 거예요. 박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다 좋은 일 한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웃 사람들은 나보고 인심 좋다고 했어요. 착하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남은 건 텅 빈 통장이에요. 착하게 산 게 죄예요.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아세요? 연금 받는 거로는 부족해서 새벽 배달 일하세요. 일흔이 다 돼서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래요. 자식들 도와준다고 돈 다 쓴 사람이 이제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살아요. 더 안타까운 건 박 어르신이 도와준 자식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예요. 큰아들은 부모 생일에도 안 와요. 바빠서요. 둘째는 가끔 전화해서 요즘 힘들다며 또 돈 이야기해요. 셋째 사업은 망했는데 빌린 돈은 안 갚아요. 내가 너무 많이 줬나 봐요. 박 어르신 말씀이에요. 주면 줄수록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안 주면 오히려 섭섭해하고 처음부터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외면해요. 여기서 중요한 걸 아셔야 해요. 착한 선택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주면 기준이 돼요. 엄마가 형한테 2천 줬으니까 나한테도 2천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돌아오지 않아요. 나중에 갚을게요. 이런 말 믿으시면 안 돼요. 거의 안 돌아와요. 가장 위험한 착한 선택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식 먼저 챙기기예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굶어도 자식은 굶기기 싫고, 내가 힘들어도 자식은 편하게 해주고 싶고요. 근데 이게 노후 자금 적은 분들한테는 독약이에요. 자식 걱정이 노후를 먼저 무너뜨립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이순희 할머니 얘기예요. 올해 73이십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혼자 사세요. 남편 퇴직금하고 보험금 합쳐서 1억 2천만 원 받았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이혼했어요.
손주 둘 데리고 혼자 키워요. 이 할머니 딸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혼자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월세 보증금 3천만 원 내줬어요. 그리고 한 달에 50만 원씩 생활비 보태줬어요. 처음에는 엄마 몇 달만 도와줘. 내가 자리 잡으면 안 받을게. 라고 했대요. 근데 몇 달이 1년 되고 1년이 2년 되고 지금 3년째예요. 3년이면 1,800만 원이에요. 거기다 손주들 학원비, 옷가, 생일 선물, 명절 때 챙겨주는 거 합치면 2,500만 원 넘게 쓴 거예요. 1억 2천만 원이 3년 만에 7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5천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이 할머니가 지금 받는 연금이 한 달에 76만 원이에요. 월세 40만 원 내고 나면 36만 원밖에 안 남아요. 혼자 사는데 36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딸애가 혼자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데요. 이 할머니가 그러세요.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요. 친정엄마가 도와줘야죠. 근데 이제는 내 돈도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떡하죠? 그리고 더 슬픈 건 이 할머니가 딸한테 엄마도 이제 돈이 없어서 생활비는 못 보태줄 것 같아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대요. 딸이 말하길. 엄마, 그럼 나는 어떡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러면서 울더래요. 이 할머니 그 말 듣고 차마 못 끊었대요. 지금도 계속 50만 원씩 보내줘요. 자기가 안 먹고 안 쓰고 아껴서라도요. 딸한테 이제 못 도와준다고 말도 못 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못 도와주면 딸이 나를 원망할까 봐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보세요. 여기서 뭐가 문제예요? 이 할머니가 딸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한계를 정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처음부터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보증금까지야. 생활비는 네가 알아서 해야 해. 라고 선을 그었어야 했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걸 못해요.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외면하냐고요. 한 번만 더, 이번만 더. 이렇게 하다가 노후자금이 바닥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자식한테 돈 주는 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규칙이 있어야 해요. 첫째, 내 노후자금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만 줘야 해요. 1억 있으면 5천만 원은 절대 안 쓰는 돈이에요. 나머지 5천만 원 중에서 여유 있는 만큼만 줘야 해요. 둘째, 한 번 주면 끝이에요. 계속 주는 건 도움이 아니라 의존을 만드는 거예요. 자식이 엄마가 도와주니까 내가 더 노력 안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셋째, 형평성을 지켜야 해요. 한 자식만 도와주면 나머지가 서운해해요. 그럼 결국 다 도와줘야 해요. 돈은 3배로 나가요. 근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 규칙을 안 지켜요. 자식이 불쌍해서요. 힘들다는데 어떻게 외면해? 이 마음이 내 노후를 무너뜨려요. 대전에 사시는 정미숙 할머니는 달라요. 큰아들이 장사 시작한다고 2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어요. 정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돈은 엄마 노후자금이야. 네가 정말 필요하면 은행에서 대출받아. 엄마한테는 안 돼. 딱 잘라 말했대요. 아들이 섭섭해했대요.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나와? 라고요. 근데 정할머니는 안 흔들렸어요. 왜요? 정할머니가 냉정해서요? 아니에요. 정할머니가 더 현명해서예요. 아들이 장사 망했어요. 정할머니 말씀이에요. 만약 내가 2천만 원 줬으면 그 돈 돌려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겠어요? 자식한테 미안하지만 내 노후가 더 중요해요. 왜요? 내가 망가지면 결국 자식한테 짐이 되니까요. 내가 건강하게 내 돈으로 살아야 자식들도 편해요. 맞는 말씀이에요. 내가 노후를 지켜야 자식한테 짐이 안 돼요. 내가 무너지면 자식이 나를 떠받쳐야 해요. 그게 더 큰 부담이에요. 두 번째 착한 선택은 뭘까요? 바로 체면 지키는 소비예요. 우리 어르신들 체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남한테 뒤지면 안 된다. 쪽팔리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요. 근데 이게 노후자금 갉아먹어요. 체면은 한 번이지만 지출은 평생이거든요. 서울 강남에 사시는 한영숙 할머니 얘기예요. 올해 68이십니다. 한 할머니는 친구가 정말 많으세요. 젊었을 때 사교성이 좋으셔서 친구 모임이 여러 개예요.
고등학교 동창회, 동네 친목회, 교회 성가대, 요가 모임. 이렇게 4개나 돼요. 경조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 달에 평균 6번 가요. 한 번 갈 때마다 적게는 5만 원, 가까운 사이면 10만 원 내요. 계산하면 한 달에 40만 원에서 50만 원씩 나가요. 1년이면 500만 원 넘어요. 한 할머니가 받는 연금은 부부 합쳐서 한 달에 140만 원 정도예요. 아파트 관리비, 식비, 공과금, 병원비 하면 한 달에 125만 원 들어요. 남는 게 15만 원밖에 없는데 경조사비로 40만 원 쓰니까 매달 25만 원씩 적자예요. 안 갈 수가 없어요. 한 할머니가 그러세요. 다들 내 경조사 때 와줬는데 내가 안 가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돈도 적게 낼 수가 없어요. 남들 10만 원 내는데 나만 5만 원 내면 창피해요. 명절 때는 더 심해요. 인천 계양에 사시는 박동수 할아버지는 올해 72이신데요. 자식이 셋 있고 손주가 7명이에요. 명절 한 번 치르는데 100만 원 넘게 들어요. 음식 재료 사고, 자식들 용돈 주고, 손주들 용돈 주고. 1년에 설날, 추석 2번이니까 200만 원 넘게 나가요. 박할아버지 부부가 받는 연금은 한 달에 107만 원이에요. 전세 살아서 월세는 없지만 2년마다 전세금 3천만 원씩 올려줘야 해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부담이에요. 명절 때 손주들한테 용돈 안 줄 수가 없어요. 박할아버지 말씀이에요. 다른 할아버지들은 다 주는데 우리 할아버지만 안 주면 손주들이 서운해하잖아요. 자식들 용돈도 마찬가지고요. 모임비도 만만치 않아요. 부산 연제구에 사시는 최은희 할머니는 대학 동창 모임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 먹고 카페 가면 돈 들고 1년에 한 번은 1박 2일 여행도 가요. 거기다 친구 생일 때마다 선물 사야 하고 1년에 120만 원 넘게 나가요. 최할머니가 받는 연금은 한 달에 82만 원이에요. 월세 35만 원 내고 나면 47만 원밖에 안 남아요. 거기서 모임비까지 빠지면 빠듯해요. 모임 안 나가면 외로워요. 최할머니 이야기예요. 한 번 빠지면 계속 빠지게 되고 친구들하고 멀어져요. 생일 선물도 안 사갈 수가 없어요. 다들 내 생일 때 줬는데요. 보셨죠? 체면 지키는 소비가 뭐가 문제냐고요? 딱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조사는 계속 있어요. 명절도 매년 와요. 모임도 매달 있고요. 한 번 시작하면 끊기가 어려워요. 체면 때문이에요. 나만 안 가면 어떡해? 나만 안 주면 이상하잖아? 이런 생각들이 발목을 잡아요. 세 번째 착한 선택은 뭘까요? 바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만 도와줘. 금방 갚을게. 네가 아니면 안 돼. 이런 말에 약하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게 제일 위험해요. 이번만이 노후를 망칩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김영철 할아버지 얘기예요. 올해 70이십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1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어요. 3개월만 쓰고 갚겠다고 했고요. 김할아버지가 퇴직금 중에서 1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친구가 연락이 안 돼요.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 보내도 답이 없어요. 6개월 지나서 겨우 연락이 왔는데 사업이 안 돼서 지금 형편이 안 좋아. 조금만 기다려줘. 이러더래요.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돈 못 받았어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예요. 김할아버지 말씀이에요. 설마 안 갚겠어 싶었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안 빌려줬어야 했어요. 1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 돈이면 지금 2년은 더 편하게 살았을 텐데요. 보증은 더 위험해요.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박민수 할아버지는 올해 74이십니다. 조카가 사업 자금 대출 받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큰아버지, 형식적인 거예요. 제가 잘 갚을게요. 이러면서요. 박할아버지가 보증을 섰어요. 3천만 원이었어요. 조카가 1년 동안은 잘 갚았어요. 근데 갑자기 사업이 망했어요. 조카가 잠적했어요. 은행에서 박할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은 돈 2천만 원을 갚으라고요. 박할아버지가 가진 돈이 전부 5천만 원이었어요. 그 중에 2천만 원을 은행에 갚아야 했어요. 조카 믿고 보증 섰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박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조카는 연락도 안 돼요. 내가 대신 갚았어요. 남은 돈 3천만 원으로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도움 요청도 마찬가지예요. 광주 북구에 사시는 정수진 할머니는 올해 71이십니다. 딸이 맞벌이라서 손주를 자주 봐달라고 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어요. 그러다가 2번, 3번으로 늘었어요. 지금은 거의 매일 봐요. 정할머니가 힘들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5살짜리 손주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딸한테 말을 못해요. 딸이 엄마 아니면 누구한테 맡겨요? 어린이집은 비싸고. 이러면서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봐줬어요. 정할머니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는 거의 매일 봐요. 내 시간이 없어요. 친구들하고 약속도 못 잡아요. 딸한테 힘들다고 말하면 미안해하면서도 계속 부탁해요. 보세요. 부탁을 거절 못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한 번 들어주면 2번, 3번 계속 부탁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전에도 해줬잖아. 왜 이번에는 안 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까지 3가지 착한 선택 봤어요. 자식 먼저 챙기기, 체면 지키는 소비, 부탁을 거절하지 못함. 이게 다 뭐예요? 나쁜 선택이에요? 아니에요. 착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더 끊기 어려운 거예요. 나쁜 일이면 안 하면 되잖아요. 도박, 술 낭비. 이런 거는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착한 선택은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인색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뭐라고 해요? 자식한테 그렇게 박정하게 굴어? 친구 어려운데 도와주지도 않아? 이웃인데 그 정도는 도와줘야지. 이런 말들 듣게 돼요.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한미란 할머니는 딸한테 생활비 보태주는 걸 끊었어요. 왜요? 자기 노후 자금이 바닥나고 있었거든요. 딸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도 이제 돈이 없어. 미안하지만 이제는 못 도와줘. 딸이 뭐래요?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나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러면서 울더래요. 친척들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딸이 그렇게 힘든데 엄마가 좀 도와줘야지. 자식이 부모 원망하게 하면 어떡해? 이러더래요. 내가 나쁜 엄마가 된 것 같았어요. 한할머니 말씀이에요. 딸이 우는 거 보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요. 친척들 말 들으니까 내가 정말 이기적인 사람 같았어요. 근데 참았어요. 내가 무너지면 나중에 딸한테 더 큰 짐이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보세요. 착한 선택을 끊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당신이 이기적이라고, 인색하다고, 냉정하다고. 이런 말들 듣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착한 선택을 계속해요. 끊지 못해요. 그리고 후회는 항상 늦게 와요. 돈이 다 떨어지고 나서, 노후가 무너지고 나서 후회해요. 그때 안 그랬어야 했는데. 그때 거절했어야 했는데. 이렇게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노후에는 마음보다 구조가 중요한데 우리는 마음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식이 불쌍해서, 친구가 어려워서, 이웃이 힘들어서 이런 마음들만 보고 구조는 안 봤어요. 구조가 뭐냐고요? 내가 줄 수 있는 한계예요. 내 노후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매달 얼마씩 쓸 수 있는지,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걸 계산해야 해요. 계산하고 나면 선이 보여요. 여기까지는 줄 수 있어. 근데 이 이상은 안 돼. 이런 선이요. 근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 계산을 안 해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줘요.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주고, 친구가 부탁하면 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통장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예요. 설명 없는 거절이 노후를 지킵니다. 설명 없는 거절이 뭐냐고요? 말 그대로예요. 이유 설명하지 않고 그냥 안 돼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거절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미안한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도와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빌려줘. 나중에 갚을게. 이렇게 나와요. 요즘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못 가. 이렇게 말하면요? 그래도 이번에는 꼭 와야 하는데. 이렇게 나오고요.
이유를 설명하면 상대방이 그 이유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설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미안해하지도 마세요.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내세요. 못해드립니다. 안 됩니다. 이번에는 힘듭니다. 이렇게요. 경기도 고양에 사시는 이영자 할머니는 작년부터 이 방법을 쓰고 있대요. 조카가 돈 빌려달라고 했어요. 이 할머니가 안 돼. 딱 이 한마디만 했대요. 조카가 왜요? 이모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이러면서 설명하려고 했어요. 이 할머니가 또 뭐라고 했을까요? 안 돼. 나도 사정이 있어. 이렇게만 말했대요. 조카가 좀 섭섭해했지만 더 이상 부탁하지 않았대요. 전에는 이유를 길게 설명했어요. 이 할머니 이야기예요. 지금 돈이 없어서 병원비 들어서 다음에 여유 있으면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러면 계속 부탁해요. 이번에는 짧게 안 되라고만 했더니 오히려 깔끔했어요.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박상호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경조사에 오라고 했어요. 박 할아버지가 못 가. 이렇게만 말했대요. 친구가 왜? 무슨 일 있어? 이러면서 물어봤어요. 박 할아버지가 그냥 못 가. 이렇게만 대답했대요. 친구가 좀 섭섭해했지만 이해했대요. 전에는 몸이 안 좋아서 다른 약속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박 할아버지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면 몸 괜찮은데 뭐가 안 좋아? 약속 미루고 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냥 못 가라고만 했더니 더 이상 안 물어보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설명 없이 거절하면 처음에는 관계가 어색해져요. 상대방이 섭섭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화내기도 해요. 근데 참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아,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안 되는구나. 이 사람한테는 부탁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면 오히려 관계가 편해져요. 서로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정은숙 할머니는 친구들한테 경조사비 줄이겠다고 선언했대요. 앞으로는 5만 원만 낼게. 미안해. 이렇게요. 친구들이 처음에는 왜? 우리 사이에 5만 원밖에 안 돼? 이러면서 서운해했대요. 근데 정할머니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미안해. 나도 사정이 있어. 5만 원만 낼게. 이렇게만 말했대요. 6개월이 지났어요. 친구들이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인대요. 은숙이는 5만 원만 내니까 우리도 이해하자. 이렇게 됐대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정할머니 말씀이에요. 친구들 눈치 보이고 미안하고. 근데 참았어요. 지금은 오히려 편해요. 친구들도 나한테 더 이상 기대 안 해요. 보세요. 설명 없는 거절이 뭐가 좋으냐고요? 첫째, 상대방이 더 이상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유가 없으니까 반박할 게 없어요. 둘째, 내가 죄책감을 덜 느껴요. 변명하지 않으니까요. 셋째,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오히려 관계가 편해져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워요. 평생 이유 설명하고 변명하고 미안해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안 되라고만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연습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친구가 차 좀 태워다 줘라고 하면 오늘은 안 돼. 이렇게만 말하세요. 이유 설명하지 마세요. 조카가 이모, 돈 좀 빌려줘라고 하면 못 빌려줘. 이렇게만 말하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상대방도 이상하게 생각할 거고요. 근데 참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알아요. 이 사람은 이제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안 되는구나. 자, 오늘 얘기 정리할게요. 노후 자금이 적은 분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착한 선택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자식 먼저 챙기기. 자식 도와주는 건 좋은데 한계를 정하세요. 내 노후 자금 건드리면 안 돼요. 한 번 주면 끝이에요. 계속 주는 건 도움이 아니라 의존을 만들어요. 두 번째, 체면 지키는 소비. 경조사, 명절, 모임. 이런 거 줄이세요. 체면은 한 번이지만 지출은 평생이에요.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내 형편에 맞게 하세요. 세 번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함. 돈 빌려주기, 보증 서기, 도움 요청 들어주기.
이런 거 끊으세요. 이번만이라는 게 없어요. 한번 들어주면 계속 부탁해요. 그리고 해결 방법 하나 알려드렸어요. 설명 없는 거절이에요. 이유 설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미안해하지도 마세요. 그냥 안 됩니다. 한 문장으로 끝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상대방도 섭섭해하고 여러분도 죄책감 들 거예요. 근데 참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오히려 관계가 편해져요. 여러분, 노후에 끝까지 착할 필요는 없어요. 착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노후는 마음보다 구조가 중요해요. 내가 줄 수 있는 한계를 알아야 해요. 그 한계를 넘으면 내가 무너져요. 돈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선을 늦게 긋는 게 문제예요. 지금이라도 선을 그으세요. 여기까지는 해줄 수 있어. 근데 이 이상은 안 돼. 이런 선을 명확하게 정하세요. 그리고 그 선을 지키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자식이 섭섭해해도, 친구가 서운해해도 지키세요. 그게 내 노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노후는 지켜야 할 삶이에요. 남 도와주다가 내가 무너지면 결국 그 사람들한테 짐이 돼요. 내가 건강하고 안정적이어야 아무한테도 짐이 안 돼요. 그리고 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거절해도 괜찮아요. 이기적이라고 욕먹어도 괜찮아요. 내 노후가 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평생 착하게 사셨잖아요. 남 배려하고 도와주고 양보하고.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하셔도 돼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생존이에요. 젊었을 때는 착해도 괜찮았어요. 잘못된 선택해도 다시 벌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노후는 다릅니다. 한 번 나간 돈은 다시 못 벌어요. 한 번 무너진 노후는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선을 그으세요. 거절하세요. 설명하지 말고 그냥 안 되라고 말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은 평생 충분히 착하게 사셨어요.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제는 나를 지킬 권리가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내일부터 실천하세요.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안 돼. 누가 경조사 오라고 하면 못 가. 누가 부탁하면 힘들어. 이렇게만 말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처럼 착하게 살다가 노후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나도 이런 적 있다. 이렇게 해봤다 하는 경험들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노후에는 착함보다 선이 중요하다는 거요. 품위 있는 노후는 남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내 선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품위 있는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